그런 상황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 되는 건가요? 언론에서는 장순칠 지금 그 시민사회 이비서관이죠. 이양수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분인데 뭐 사진까지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가는 거네요, 이제. 네, 거의 확정된 걸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비공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정권 초반에 이제 제2부속실을 왜 없애냐 했을 때 대통령실의 슬림화를 주장하면서 뭔가 좀 간편하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이제 불거졌던 명분배 수수 의혹이 절정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 찾아 결국은 이제 기존에 어떤 부속실에 있었던 배우자 팀을 이관을 하고 그 장순칠 시민사회 비서관을 그 자리에 수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왜 지금일까? 기본적인 정서 자체는 정치권에서는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의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특검 무마용 방패가 아닐까, 방탄용 아닐까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정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벽이 필요한데 말뿐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현재의 상황을 땜질식으로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중앙일보인가요? 10분. 그 다음에 동아일보인가요? 이제 뭐 95분, 1시간 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시스가 오늘 아침에 1시간 반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대통령실 확인을 좀 받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일각에서는 10분간은 독대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두 분의 만찬 회동을. 저 같이 식사를 한 건 아니고요. 잠깐 오전에 만났는데 점심시간 늦게까지 대화를 했지만 밥은 먹지 않고 헤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밥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는 아직 어려운 사이인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같이 밥 먹으면 체하나? 보도에 따르면 각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좀 궁색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 이상이 그 당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양쪽에게 아마 약속을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식사까지 하면서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 정도 관계 회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점심 약속이 정말 중요한 외교 사절이어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는 사정이 수는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잘못 봤네요. 관저로 조만간 초대하겠다. 만찬을 초대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이 됐다는 건데요. 오전 중에 집무실에서 이거 회의한 거네요. 그죠?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같이 해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점심까지 미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을까요? 나온 보도를 좀 종합해서 보면요. 두 사람이 같이 검사 시절 근무했던 이야기 많이 했다. 해보단 얘기할 때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얘기할 때요. 대통령이 이제 특히나 좀 이제 뭐라고 이거 토크 지분이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 사람을 두루 폭넓게 아우르고 품어라. 그게 대표 역할이라고 하자 한동훈 대표가 잘하겠다. 당원 교육과 당 조직 정비도 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정점식 의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폭넓게 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정정식을 자르지 마라라는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지지 않았다라는 게 당 조직 정비도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좀 자기 사람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직에 대한 인선권은 당대표한테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 의중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맥락상 지금 정정집 정책위의장이 친윤계이고 그 사람을 교체하느냐 마느냐가 당정관계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이제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환담을 나눴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뼈 있는 대화 속에 한동훈 위원장이 금명간에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정정식을 교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당정 관계가 정상화되느냐 과거를 회귀하느냐가 달려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어제 회동을 통해서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당정대가 지금 만난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TMF 사태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불편 혹은 뭐 중소상공인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만나서 사실 뭐 당직도 당직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1조 원대라고 하고 잠시 후 10시부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전 의원 모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생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두 분이.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대표를 코란 느낌이 좀 드는 게 국무회의 주제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 회고담까지 하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랬던 것은 아닐까 라고 살짝 김준일 그 평론가가 있어야 좀 이런 잘해주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어색함이 남아있을 테니까 대통령이 뭐 그런 과거 이야기로 사안을 풀려고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 가장 두 사람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위 의장을 둘러싼 당정관계의 회복이냐 혹은 뭐 어떤 관계 설정이냐 그리고 그 외 민생 이슈 이런 것들일 텐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라. 무슨 이제 고독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해라. 많이 도와줘라. 막 이런 건데 마치 좀 그 전반적인 그 대통령의 맥락을 좀 들어보면 아직 좀 어린 후배 취급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뭘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에 많은 조언을 들어서 뭐 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걸 보면 잘 못 믿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뭔가 이제 사실 바꾸는 카드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대통령을 만나기는 했지만 어제 사실은 그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 한동훈 대표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여럿 나와서 원래 새로 당대표가 임명되면 정책위 의장은 바뀌는 거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과 회동하고 나서 유임을 시키게 되면 그 스피커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실에 굴복하고 뭔가 복종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교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로를 찾기는 자기 정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특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특검도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둠으로써 대통령 비서실을 단속하겠다는 의미를 준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그 선거 초반에 전당대 초반에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얘기를 성안하지 않고 거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당정관계의 후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책위 의장 유임 여부와 특검법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그 자발성 여부가 결국은 당정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의 그 설명을 좀 들어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제2부속실 설치,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신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요구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걸 좀 거부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의 요구를 했을 가능성. 물론 이제 추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좀 기사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최혜병 특검법을 본인은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본인 그거 걸고 대표된 거다. 이거 안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이 그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 국민의힘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을 새로운 대법원장 추천을 하든 뭘 하든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받는다. 이런 걸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대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들의 이런 반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지금 이제 8명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진짜 의지가 있다면 그 제3자 중재안이라도 이렇게 내 가지고는 8명, 10명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10명을 통해 가지고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줘서 여야 간 협상을 하게 된다면 특검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 특검이 어디로까지 이어질지가 지금 굉장히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 게 심지어는 무슨 경찰에까지
가지 판박이 사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해야지 그것이 오히려 국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럼 3년 내내 이야기할 거냐? 네. 할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이 7월 31일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딱 이날 경로했다고 알려진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경로 1주년. 네. 경로 1주년. VIP 경로 1주년. 경로설 네. 1주년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11시에. 예.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028007070. 예. 네, 그래서 8월 2일까지 소위 말하는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기록 탈취까지 네, 이루어지고 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사건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그러면 지금 국정 3년 내내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특검 받고 이 어떤 의혹들을 밝혀내는 것이 게 좋다. 맞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왕에 대통령이 된 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사람은 뭐 생각하면 술, 뭐 그다음에 뭐 방탄, 뭐 김건희 거부권, 여사, 예. 김건희 여사 이런 예. 거밖에 생각이 안 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임기 중에 이거는 했어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면 이제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집권 3년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에 뭘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파업만 하더라도 지금 맞아요. 뭐예요? 네. 해결된 게 뭐예요?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교육개혁도 산업 이슈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고 산업 국제 정세, 심각하죠. 국제 정세 안보,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 사도강산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열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만 계속 있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취재해 보면 공무원들이 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다 일을 안 한다. 이게 오래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지금 보니까 특별감찰관 얘기 나왔고 최혜병 특검 추천을 누가 하냐가 관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특별감찰관법 같은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국회가 이제 15년 이상의 그 재직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이 서면 추천을 하면은 3일 안에서 1명을 이제 지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추천권을 예를 들면 야당이 행사를 하고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이 말하는 대로 3자 추첨을 하는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운용의 묘를 발휘해가지고 협상 여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합의안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경과 규정으로 이제 3일 내에 무조건 1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특검에 대한 추천도 그런 식으로 세트로 갈 수 있는 방식을 좀 이렇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뭐라도 좀 돌파해야 될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예, 뭐라도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 여당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행정부를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고요. 이쪽에서 먼저 내어놓고 뭔가 새로운 방향 물꼬를 터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러면 도대체가 사람들이 답답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장 그 팀F 사태만 하더라도 네. 이 피해를 피눈물이죠. 그렇죠. 예.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들 네. 어디 가서 이거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 쿠텐 대표가 800억밖에 없다 그러고 피해 전체액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어디 가서 이 돈을 당장 저도 며칠 전에 위메프에서 결제했는데 아이고야. 아직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네, 야. 어떻게 딱 직전에 했더라고요. 아니 결제 뭘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돈 내는 거는 신용카드로 했겠죠. 신용카드로. 예. 특정 회사 이름 말할 뻔했네요. 안 걸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환불이 막히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위메프로 했기 때문에 카톡이 오던데요. 이제 그 환불 계좌를 입력하면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그래도 마음을 좀 놨는데요. 사실 그래봤자 저는 몇만 원의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몇백억 혹은 몇 억대의 손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들이 맞아요. 네. 얼마나 속이 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M1 사람들 눈물 흘리는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이태원 참사 가족들 길거리에서 그렇게 정말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특조 요구하시면서. 특조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됐었고 지금 삼복도의회 또 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도대체 정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작동이 제대로 안 하면 피해자들이 보통 자기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내가 조금 꼼꼼하게 봐가지고 뭐 이런 상황들 결제하지 말 걸 뭘 잘 몰라가지고 결제해버렸네. 한 이틀 차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 생각이 그렇게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어떤 권력기관이 나서가지고 네 탓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탓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예, 특히 여행 상품 예약한 분들이 상당히 노심초사다라고 푸드리 햇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절대 자기 탓 아닙니다. 정말 저희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피해자 없으시죠? 예, 피해자 없으시기를 정말. 제가 피해자입니다. 출연자가 피해자네. 출연자가 피해자. 큰일 났네.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을 신청을 했어요. 해군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역에 대한 최종 심사 여부는 뭐 국방부나라든가 해군 차원의 결정을 할 일인데 아다시피 지금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상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사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법적으로 종국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로 봤을 때 형사 입건 피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경찰에서 그 최혜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구명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별도의 수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양 기관에서 검찰과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명예 전역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걸 만약에 받아준다면 기존의 공무원들의 처했던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분들의 처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수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검사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 사실 이거는 큰 형사 사건인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옷 벗어버리는, 그래서 아예 징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만둘 수가 못 없어요. 그만두죠. 근데 이게 보통 죄송합니다. 명예전역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좀 우습고요. 이 상황에서 도통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 책임과 반성과 혹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군 인사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아까 명예전역 말씀하셨죠, 앵커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그 조항이 있는 게 부칙 조항이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에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실제로 아직 경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전역을 받아줄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인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법만 보더라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 맞아요? 명예로운 전역 맞습니까? 작년 7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지휘한 게 아니라 지도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불송치 결과가 나오니까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사과하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참 사과 안 하면 소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겁박인 거죠. 그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그 김경호 변호사가 나 고발하라고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다 자료 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사인에 출연하셔서 막 격노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격노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게 오히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언론 탓을 합니까? 본인의 잘못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하튼 무더위에도 이렇게 꼼꼼히 취재해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속보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6분 전 서울경제 소식이긴 한데요. 고용부 장관의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임명 됐군요. 하나 봅니다. 정말 발빠른 보도 감사드립니다. 미처 캐치하지 못한 보도까지 속속들이 저희가 취재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그 김은지의 뉴스인 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구독자가 적으니까요. 특별히 좀 많이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경향TV 특별히 그 시사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덕분에 저희가 취재 편의점 구독자 50만 시대를 축하드립니다. 야, 네.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아니 엄청나게 빠르기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하여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 진짜 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현장 취재의 달인답게 더 열심히 해서 50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200만으로 가는 훌륭한 채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이 댓글창을 보니까 이게 그 이용우 전 의원님 나오시는 것과 별개로 또 법사위 생중계도 동시 방송을 하는 모양이죠? 맞아요. 법사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동시다발로 저희가 현장 취재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현장 라이브를 저희 카메라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다 채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죠?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1채널 2방송 동시송출. 동시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필요하신 정보를 속속들이 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